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경제 위기가 정말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제 만성질환, 마치 당뇨 같은 IMF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네시스와 소렌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흥미롭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인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려면 과연 얼마 정도 벌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차 역시 뭐니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너무 흔해져서 발길에 채인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한국인이 사랑하는 차 바로 벤츠 E클래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땐 말이죠. 28,318대가 팔려서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자, 벤츠는 왜 이러한 상징성을 갖는 차가 됐을까요? 벤츠가 갖는 대한민국에서 상징성. 벤츠를 탄다는 건 뭔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벤츠뿐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롤렉스 같은 시계. 이 롤렉스도 차고 있으면 뭐 왠지 롤렉스는 뭐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상징성.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벤츠나 롤렉스를 차면 물론 그분이 정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찰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의식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여줄 게 없나? 약간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멋진 차를 탄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이스 카, 굉장히 칭찬을 하지만 비싼 차, 멋있는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카드를 낼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딱 내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리볼빙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쓴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좀 몇 년 전의 기사긴 한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에 있는 모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서 약 200대가 넘는 차량이 4개 보험사에 보상금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37%, 무려 100대가 벤츠였다. 여기가 이제 충청도의 그 천안이라는 도시인데, 물론 뭐 충청도에도 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러나 이게 서울 한복판의 강남도 아니고 벤츠만 100대였다라는 이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 유독 이 차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차는 재산이 아닙니다. 자산이 아니고 미래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소비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내구재는 한 번 사면 그 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차는 한 번 사면서 들어가는 돈 외에도 끝없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그리고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세금. 거기다가 집을 살 때 DSR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DSR도 잠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감가는 또 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차량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자기의 소득보다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탄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누나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카톡으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벤츠 정도 타려면 얼마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한글 자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Outside of cities. 그러니까 아마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작은 스몰 카라고 돼 있죠. 작은 차를 산다. 그러니까 도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잘 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작은 차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소득이 높아지면 그래도 비싼 차를 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과 차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과 차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독일 사람들하고 비교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독일 문화와 뭐 똑같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과 차, 우리나라는 굉장히 같이 가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벤츠를 안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MI 지수는 뭐냐? 차 질량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세후 연소득의 50%, 그러니까 차량 가격으로 6개월 소득을 나눴을 때 1.5 이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5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슬기로운 소비생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을 다 지키는데 유독 차를 좋아해서 차만 비싼 거 탄다 라고 한다면 1.5까지는 괜찮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벤츠를 타신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이 슬기로운 10계명을 몽땅 지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피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거 가고 옷도 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BMI 지수는 1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벤츠 E클래스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조회해 봤습니다. 벤츠 E클래스 금액은 바로 6,900만 원입니다. 자, 6,900만 원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깡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옵션을 붙이지 않고 최저가로 샀을 때 취득세 빼고 차량 가격만 6,9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벤츠와 같은 외제차들은 보통 5년의 감가율이 63.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6,900만 원에 63.2%가 5년 안에 소비된다는 얘기니까 4,360만 원이 없어진다. 결국 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72만 6천 원씩 소모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6,900만 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BMI 지수 1이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6,900만 원 나누기 6개월 소득. 자, 이게 1이 되려면 6개월 소득도 6,9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6,900 나누기 1.0 하면 6,900이고 6,900에 곱하기 2 하면 세후 연소득이 1억 3,800은 돼야 된다. 1억 3,800이 세후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돼야 벤츠 E클래스를 타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후 월소득으로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구 소득, 우리가 3인 가구인데 4인 가구인데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 가구 소득이 1,150이다. 벤츠 타도 됩니다. 그런데 1,150만 원 넘는 가구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분위 소득 중에서 가장 높은 5분위 가구 소득 평균이 1,1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위 20% 평균 가구 소득인 사람은 벤츠를 타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위층 소득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1,100만 원 넘는 집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후 월소득 1,150만 원 정도가 벤츠 E클래스를 타도 무관한 소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팍팍한 기준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900만 원의 벤츠의 진짜 실질적인 한 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가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2만 6천 원이죠. 취득세는 5년으로 나누고 자동차세도 매년 나오는 걸 월로 나눠봤습니다. 보험료도 180만 원 평균에 월로 나눠봤고요. 주유비 한 달에 1,000km를 고급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로 탄다고 봤을 때 지금 휘발유 가격을 적용해봤고요. 주차비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세차비도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소모품 비용과 그 다음에 대리비, 그 다음에 발렛비, 범칙금은 한 2달에 한 번 정도 과속 날라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선납하고 60개월 할부로 했을 때 1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차량의 잔존가액으로 계산해보면 75만 원 정도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벤츠를 탔을 때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20만 원. 야, 그러니까 1,150만 원을 버는 분도 무려 20% 가까이를 차량에 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야 220만 원은 안 되겠지만 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2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내 차 팔기가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다. 헤이딜러도 있고요. K카도 있고요. KB 차차차도 있습니다. 할부 지옥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멘토님 벤츠 팔아치웠습니다 라는 카톡입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 확인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죠.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벤츠를 타고 싶었지만 벤츠를 샀다가 7개월 만에 팔았다 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벤츠 E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벤츠는 있지만 벤츠를 타는 거 외에 슬기로운 소비생활 9가지, 10가지를 모두 다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766만 원 정도 이상만 되면 벤츠를 탈 수가 있습니다. 766만 원이 바로 BMI 지수 1.5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벤츠를 타는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9가지를 모두 지키면서 벤츠를 타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후소득 115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벤츠를 안 타는 게 좋겠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1150만 원이 훨씬 안 되는데 벤츠인데 어떡하지?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 잘 돌이키고 대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경제 위기는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그런 거랑 관계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돌고 돕니다. 경제는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벤츠, 언젠가는 우리가 타야 되겠죠? 벤츠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